안녕하세요. 취업 반짝 스피치 취반스의 김담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이 더워도 너무 덥죠. 아직 6월인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앞으로 남은 7월, 8월은 어떻게 지내나 이런 생각 다들 들지 않으신가요? 네, 취준생분들 이럴 때일수록 절대 끼니 거르지 마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이제 면접 보다가 횡설수설 길을 잃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3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3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합격의 길로 잘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다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솔루션. 길은 잃어도 목적지는 잃지 말자. 네, 목적지가 없는 스피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말을 하다가 길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 목적지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면접을 보는 취준생분들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네, 바로 최종 합격이죠. 면접에서의 모든 답변은 단순히 면접관 앞에서 발표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 합격을 위해서 스스로를 어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끔 이제 취준생분들 중에서 저 면접 답변 정말 대답 잘했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 정말 잘 답변을 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면접관의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대답을 잘했다고 해서 다 잘 대답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나의 대답이 정말 최종 합격을 잘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격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면접에 임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 하자. 네, 이 스피치 법칙 중에서는 키스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피치에 무슨 키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키스 법칙은 keep it simple and short, 즉 짧고 간결하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질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도 안 되고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키스 법칙은 주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스피치에 있어서 핵심 주제는 한 가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장점은 밝은 성격과 유머 감각입니다. 때문에 저는 어딜 가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는 성실함과 꼼꼼함까지 갖췄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 개근상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요. 또 총무도 도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물론 이제 면접관들에게 본인을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지만 밝은 성격, 유머 감각, 성실함, 꼼꼼함 이 4개의 장점이 뒤섞인 채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장점이 많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한 가지만 정해서 적절한 예시와 함께 풀어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 더 호소력도 있습니다. 네, 키스 법칙, keep it simple and short, 짧고 간결하게 말하라. 하나의 주제로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솔루션 3단 구조를 기억하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구구절절 말하다가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의 마무리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네, 제가 옛날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바쁜 시간인 주말 점심타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주문이 대량으로 잘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당시 고객분들은 고객분들대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오거나 늦게 나와서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느라 급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애초에 주문 자체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가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들으시겠나요? 네, 말을 하면 할수록 길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은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단 구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두괄식 주제. 두 번째, 근거나 예시. 세 번째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동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우선 첫 번째, 두괄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업무 중에 발생한 갈등이라면 최대한 개인의 감정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업무 후에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두괄식으로 먼저 답변을 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도 더욱 이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야겠다라는 말의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길을 잃을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근거나 예시.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면접관들은 이 말을 믿을 그 어떤 근거도 없겠죠.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뒷받침해줄 근거나 예시를 다음에 덧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가장 바쁜 주말 점심타임에 동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문이 대량으로 잘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급기야 서로의 감정까지 상하게 됐는데요. 저는 우선 고객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료들을 진정시킨 후 고객분들께 사과하고 다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금 한가해진 시간에 모여서 대화를 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모두의 커뮤니케이션 부재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아까 그 횡설수설한 답변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네,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2%가 부족한 느낌이죠. 이때 필요한 거는 바로 간략한 마무리 멘트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구구절절 해서는 안 되고요.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떤가요? 뽑고 싶지 않나요? 저 같으면 뽑고 싶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죠. 사실 이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을 면접장에서 처음 받았다 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나, 그리고 직무, 회사 등에 대해서 폭넓게 미리 생각을 해보고 면접장에 가는 거고요. 그래도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내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방법들을 잘 참고하셔서 합격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반짝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